1300개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굿케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화기관 소규모 창업 시리즈 2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생활가정 기초 안내해드렸는데요. 공동생활가정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아파서 어디 다른 데 모시기는 조금 두렵고 직접 내가 적은 비용으로 창업해서 어머님, 아버님을 모실 수 없을까? 우리 가족들을 모실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그런 방법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수익구조 실사례를 한번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지난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꼭 확인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 사실은 미리 실제 공동생활 가정을 8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 중인 대표님께서 도면도 제공해 주시고 수익 구조도 제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근데 이 부분이 처음에 안내해드렸던 9인 9분의 어르신을 모시는 공동생활 가정하고 한 명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임의적으로 9명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지출이 되는지, 지금 8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인원수를 쓰고 있고 9인에 맞게끔 인원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매출을 늘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하거든요. 우선은 제공해 주신 도면 가지고 제가 9인으로 변경한 거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9인으로 돼 있긴 한데 처음에는 이제 8인이었는데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추후에 어차피 확장을 고려하시기 때문에 9인으로 변경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방이 되어 있다라는 거 한번 설명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1층 단독주택을 개조한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9인이 되었을 때 사무실 어디 갔냐? 사무실 2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실도 2층으로 올릴 생각이라 지금 현재 여기 내부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현재 원래 시작을 하셨을 때는 프로그램실은 작게 시공을 하는 대신에 내부 거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실에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8인 시설을 운영을 해서 계속 잘 하고 계셨던 그런 기간인데요. 대표님께서 그 8명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데 향후에 15명 요양원으로 확장을 할지 아니면 9인 공동생활 가정으로 확장을 한 다음에 뭐 주간보호센터를 병설을 할지 같이 운영을 할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시고 수익 구조도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대표님 허락을 받아서 최근 3개월 평균 수익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완전 세부적으로 뭐 누구는 급여 얼마, 누구는 급여 얼마 이렇게까지 띄우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 영상을 실제 직원분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너무 민감한 내용들은 제거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실질적인 거라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임의로 할 때는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실사례에서는 뭉뚱그려서 총 3개월 지출을 안내해드릴게요. 자. 이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8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한 명 같은 경우에 제가 따로 저번에 이제 한번 보여드렸죠. 잠깐 보여드렸는데 30.4일에 대한 1인당 평균 수입을 플러스 알파해서 추가 계산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1편에서 어떻게 계산했냐면 1인당 평균 매출을 30.4일이라고 나눴던 게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뭐 29일도 있고 한 달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30.4일로 해놨고, 그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의 공동생활 가정 이용 비용이 다른데 그거를 이제 2대 5대 3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인당 평균 매출을 198만 7,217원으로 했는데 실제 지금 제가 받은 사례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총 1,500만 원의 수익이 나와서 이걸 8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약 188만 원으로 제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보다 약 1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이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른 수가 차이, 뭐 1등급보다는 3등급이 훨씬 더 많이 공동생활 가정이다 보니까 들어와서 차이가 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바로 한 번에 딱딱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 부담금 미납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누락 등에서 비록될 수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제가 계산한 부분들로 해서 그냥 9인으로 맞춰서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례들 뭐 가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들어오는 돈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총 보니까 이제 약 2,150만 원 정도로 잡혔네요. 여기서 이제 가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했고 실제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사나 뭐 추가 인력을 고용을 할 때 지급되는 추가 수익을 의미합니다. 예, 공동생활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필수가 아니죠. 예,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요양보호사 3분하고 조리원만 필요한데, 이제 원래 조리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필수가 아닌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원래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가 인력을 고용을 했을 때 추가 인력에 대한 가산,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요. 대신에 가산을 받는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오히려 대표님이 추가 인력을 한 사람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돼서 지출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8인 공동생활 가정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이 가정은 추가적인 직원들을 많이 뽑았어요. 많이 뽑았고, 그리고 심지어 대표님이 가산이 안 되는 직원들도 뽑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우리 부모님 모시는데 제대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을 더 뽑아서 안전하게 운영을 한 건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많이 뽑지는 않고요. 보통은 추가적인 인력들은 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한 분 정도, 그 다음에 뭐 조리원 선생님 정도 가산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사실 많다는 점 알고 계세요. 최소한으로 해야지 그만큼 대표님께서 투자하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아닌데도 사회복지사 뽑고, 그다음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3명이 아니라 1명 더 뽑고, 뭐 조리원도 이렇게 또 이 알바로 해서 더 많은 수를 뽑고 해서 이 추가적인 지급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저희 식대 같은 경우에는 상계처리라고 했는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식대를 개별적으로 납부를 하십니다. 식재료비예요. 그런데 어차피 들어오는 돈 그대로 써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지출로 잡지 않고 그냥 상계처리했습니다. 그걸로 돈 벌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평균 월 매출을 계산을 해보니까 2,150만 원이 나온 겁니다. 매출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잘 모르시겠으면 세부적인 내용들은 댓글로 한번 질문을 좀 더 해주시고요. 지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다루면 좋긴 한데요. 실제 쓴 게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쓴 걸 가지고 안내를 그냥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궁금하시면 질문하시고 댓글을 달아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기간은 시설장 1분, 간호조무사 1분,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3분이 기본 인력이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님은 대표님이 하시고 복지사님을 추가로 한 분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한 분은 뭐 필수로 들어가 있고, 조리사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3분을 뽑아서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계속 돌려서 문제없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뭐 상근 기준으로 한 1.5명 정도 되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필수 3명에다가 플러스로 파트타임 2분 정도 해서 2명이 뭐 1.5명 이상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를 뽑아서 최대한 돌아가게끔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뽑아서 지출을 했다라는 거 보시고 나서 총 인건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례에서는 저렇게 추가 인력을 많이 뽑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로 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인건비죠. 그래서 인건비 먼저 살펴보니까 3개월 동안 총 5,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1,79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요. 이거 실사례입니다. 이 8인 구조나 9인 구조나 인원수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똑같다고 보고, 그 외에 이제 지출을 살펴보면요, 인건비 1,790만 원에 수영비 및 수수료 월 한 70만 원 정도씩 쓰셨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그 다음에 제세분과금, 보험 등으로 한 90만 원 정도 쓰셨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한 7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수용기간 경비로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어요. 굉장히 아껴 쓰셨네요. 이렇게 나가서 총 한 2,035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요. 실제 대표님께서 여기서 가져가는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서 구인 평균이 되었을 때 월 매출이 한 2,150만 원이 됐었죠. 아까 여기서 2,035만 원을 빼면 매출 대비해서 115만 원 정도가 월급 여유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될 게, 여긴 자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게 직원도 추가로 뽑을 수 있는 거고요. 임대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급여도 가져갈 수 있지만, 실제로 임대료 내고 그 다음에 직원들 기본적으로 뽑았을 때 비교를 해보면 추가 순수익이 100만 원까지 생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가 인력 고용할 때마다 80만 원, 100만 원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 고려해서 결론을 내보자 보면,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수익과 매출을 이렇게 내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대단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56평 이상을 임대하거나 뭐 설립을 해서 가족을 모시면서 직접 운영하면서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직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가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결론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걸로 그냥 끝이냐, 사업은 아니지 않냐, 그냥 급여만 받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 대표님이 이 확장 전략을 저희한테 물어보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확장을 할지, 15인 요양원으로 갈지, 아니면 구인 공동사용 과정에다가 더 앞서서 뭐 주건보 플러스 뭐 방문 요양까지 넣을지, 뭐 이런 수익 구조까지 플러스 알파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작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시작하지만 돈이 되어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사실 오늘 보여드린 파트너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님은 대표님이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직원들이 타인입니다. 예, 다 채용해서 직원들로 운영을 했는데, 많은 공동생활 가정이 가족끼리 각 직종으로, 뭐 한 분은 뭐 이모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님은 시설장으로 일하고, 뭐 아드님은 뭐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이런 각 직종으로 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음부터는 가족끼리 소규모 경기한 기관으로 차검을 해서 확장하는 법, 확장해서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방법, 이렇게 이제 이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해서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또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가 진짜 나가는구나, 이 정도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또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